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42화 시작합니다. 마르타님은 병원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과가 어떤 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과가 제일 무서워요. 그 냄새 있잖아요. 아, 네. 소독약 냄새인가? 오, 맞아. 그런 냄새 약간? 신내 같은 거. 신내요? 신내 같은 거. 약간 그거 하고 그 신경곤두석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윙 하는 거. 예. 그것도 되게 쭈뼛쭈뼛하고. 근데 사실 뭐니 해도 money죠. 그 치료비가 기본 갔다 하면 몇십만 원이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160만 원 썼거든요. 근데 아이고야. 한 100만 원 더 해야 돼요, 사실 지금. 근데 무서워서 안 가고 있거든요. 늦게 갈수록 치과예요. 돈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냥 호흡기 살짝 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치과가 가장 무서워요. 아, 진짜요? 네, 이유는 마르타님하고 동일한데요. 네네. 그리고 가는 병원이 치과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과 이런 데 안 가요? 저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는데 오. 전 자연 치유를 믿거든요. 그 진짜 막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안 가는데 네. 치과는 자연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니까 네. 더 그 치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시작부터 왜 병원 얘기를 하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게스트분이 병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 기상청이 다직업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참 좋은 점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면 게스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미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치과에서 치과의생사로 2013년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네. 횟수로 8년 정도 돼서 일을 하고 있고 치의생학과라고 이제 학과가 있어요. 아예 치과 위생사가 이제 양성이 되는 학과가 네네. 있는데 네. 거기를 졸업하고 네. 계속 일을 하면서 대학원도 쭉 다녔었던 다니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치과에서 어쨌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치위생사 맞죠? 네. 들어보셨어요? 치의생사? 치위생사 들어봤어요. 저 치위생사 치기공사. 저도 그렇게 알아요. 네, 그 맞아요. 2개밖에 없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2개 외에도 조무사들도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코디네이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좀 기타 직업군도 있긴 있어요. 네네. 이제 주로 이제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것은 이제 치과의생사, 치의생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치과 할 때 옆에서 콕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드라마 보면 막 석션 막 이러잖아요. 네. 아니 저 가끔 그 잘못해주시는 분 만나면은 자꾸 목구멍에 넘어가가지고 맞아. 고통스럽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도 하면서도 이거 찌르면 어떡하나 막 겁을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저희 미세먼지가 지금 어마무시한데 맞아. 뚫고 네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지난주에 조바이블님이 저 교회에 왔을 때 맞이해주신 교육자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크리미네님은 제가 새가족부 청에서 제 나이 때 청으로 갔을 때 구역장님이셨어요. 아, 진짜요? 네, 게다가 그때 당시 그 청의 회장님이었어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가 네. 교회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힌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왜요? 회장이 있는 구역에 배치가 된 게 네. 요주의 인물이라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신천진 줄 알았던 거 아니야? 혹시 네. 그때 어떠셨어요, 크리미님? 진짠가요, 이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워낙 이 미곰님이 이제 그 새가족청에서도 뭔가 신앙관에 대해서도 뭐 생각도 많이 하고 뭔가 어쨌든 좀 철학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나봐요. 오, 네네네. 그래서 요주의 인물이라기보다는 네. 이거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커버치기도 하고 뭔가 어느 정도 자르기도 하고 그럴 사람이 뭔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에 미곰님이 저한테 왔을 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뭔가 개인 정보는 아니지만 구역장들이 이제 내가 맡게 되는 그 영혼들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들의 이제 현재 상황 같은 걸 조금씩 들어요. 근데 이제 미곰님이 제 구역으로 왔을 때 교회에 모든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싫다. 아~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멘트가 있었어가지고. 아유 안쓰러워라. 저는 그거를 잘 살려주셨네요. 제가 한 말을. 네, 최대한 뭔가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고 최대한 직분을 권유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잘 흘러가게끔 그냥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 후로 이제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제가 뭐 만나는 구역장 세가족부 구역장한테는 얘기 안 했고 전도사님들한테 주로 얘기를 했었어요. 뭐 전에 교회에서 뭐 했냐? 그래서 뭐 전에 교회에서도 뭐 하고 뭐도 했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옮기고 나서 하고 싶지 않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잘 살려서 근데 저희 청 담당 전도사님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이랬다가 속으로 좀 몇 개월 지났다가 또 시켜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키워야겠다 생각하셨나 큰 그림 그리셨나 보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근데 물론 크리미네님은 저한테 그러지 않았지만 저 담당 전도사님이 갑자기 리더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네. 한 교회 오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저희는 할 수 있는데 6개월 딱 되자마자 바로 너 리더 할래? 이래서 제가 왜요? 이랬어요. 근데 미고님 되게 듬직하잖아요. 말도 되게 조곤조곤 잘하고. 네네. 근데 지금은 뭐 친해져서 그렇다 치지만 그때는 처음 봤을 땐 되게 낯가리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 구역장이지만 사실 구역장도 똑같은 이제 우리 청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구역장을 오래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저도 낯가림이 좀 있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저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해야 하지? 막 이러면서 몇 개월은 뭔가 그리고 이 미곰님에게 괜히 이제 그때를 상상해 보면 뭔가 막 검은 오로라가 좀 따라다녔던 느낌이 정확히 보셨네요. 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매주 나와 불편하게. 궁금하다. 그 당시에 미곰님이 매주 나오는데 땡 하면 가더라고요. 맞아요. 모임 같은 거 안 하고 갔어요? 아니, 그 모임을 하고 모임이 끝나면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뭐 남아 있을 이유도 없고 사적인 얘기도 잘 안 하고 그냥 진짜 딱 그날 뭐 말씀 들었던 거 말씀 나누고 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럼 전 더 이상 그날 이야기하기 끝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막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무례하게 하진 않았는데. 무례하진 않았지만 뺨 때리고 갔던 걸로 할게요. 굉장히 이제 자기만의 벽이 아주 강했었던 것 같았었어요. 크리미네님 좋은 분이다. 되게 다 미화시켜서 해주시네요. 포장해서 오늘 방송 기대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제가 잘 적응해서 뭐 리더도 하고 그리고 리더를 6개월 뒤에 한 다음에 그리고 또 그 뒤 6개월 후에 거기 청에서 중간에 임원으로 합류를 했어요. 크리미네님이 회장일 때. 제가 그래서 또 그러면서 좀 더 약간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따가 회장 하시는 얘기 좀 들어봐야겠어요. 궁금하다. 회장은 어떤 무게를 안고 있는지 참 궁금해서 이따가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크리미네님이 지금 현재 치위생사로 일하시고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언뜻 알고 저도 언뜻밖에 몰라서 어떤 직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치위생사도 맞는 단어긴 한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한 건 이제 치과 위생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치위생사가 그냥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치과위생사는 한 이제 환자의 뭔가 구강 상태를 구강의 질병 이런 것을 예방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쨌든 충치가 이제 많을 수도 있고 뭐 잇몸 질환이 뭐 심할 수도 있는데 그 전에도 알 수 있거든요. 뭐 양치가 잘 안 됐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양치가 안 됐을 때 치과의생사가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왜 양치를 못했냐. 그러니까 뭐 너무 단도직입적이겠지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처해져 있는 뭐 환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전문적으로 네. 이제 치과의생사로서 전문성 있게 판단을 해서 이 환자가 구강 관리를 스스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치과의생사의 전문성이 그만큼 확보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치과에서 이제 치과 의사를 좀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인력으로서 하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그냥 필요할 때마다 구강 관리를 좀 해주는 그런 직종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랑 간호사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간호사가 서포터 해주는 역할인데 해외를 나가면 거의 동등한 관계로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슷해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근데 그 치위생사 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 스케일링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케일링 아니면은 그 이거 뭐야 침 안 넘어가게 맞아요. 석션 해주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업무도 있어요? 이제 불소 도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단 쉽게 불소를 접할 수 있는 건 치약 안에 이제 불소가 함유가 되어 있긴 한데 이 불소가 충치를 예방해주는 하나의 그 매개체? 네, 매개체는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소 자체를 치아에 도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등 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생까지,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치과에서 도포를 하는데 그 불소 도포랑 또 이제 요즘에는 치아에 되게 홈이 많거든요. 그 모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구멍이라기보다는 약간 계곡처럼 치아 모양 자체에 이렇게 뭔가 계곡처럼 깊은 데들이 막 좀 있어요. 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이 불소와 비슷한 걸 도포를 해가지고 이제 굳히는 그게 이제 실런트라고 하는 그런 예방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치과의생사에게 법적인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 3가지 정도가 이제 좀 더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유 업무로. 되게 흥미롭다. 궁금증 엄청 많이 생겼는데 조금 참을게요. 이따 차차 시간이 조금 남은 여쭙는 걸로 하고요. 저희 게스트 중에 치과 의사가 꿈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 이제 다녔던 치과가 되게 좋았다고 그 좋은 이미지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돌아보면 치과가 좋았던 기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왜냐면 되게 무섭고 막 치료받다가 애들 막 안에서 울잖아요. 그렇죠. 사실 쉽지 않죠, 좋은 기억. 그렇죠. 그래서 같이 무섭고 저는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전 고등학교 때까지 저 치료받을 때 엄마가 손잡아줬어요, 옆에.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고 치과 갔었나요? 아니 엄마 가야 된다 하면 이제 엄마가 같이 가줘서 치료 받을 때 엄마가 선생님한테 딸이 무서워해서 손 좀 잡을게요 이러면은 그 간호사분 옆에 엄마가 손 잡아주고 있고 서서 지금 생각해 엄마 뭔죄야 지금 저 치료 받는데 멀뚱멀뚱 서서 다행히 성인 돼서 극복하셔서 다행이네요. 그쵸. 저 사실 그 성인 돼서도 약간 간호사 언니 손 잡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여튼. 그래서 저는 치과가 진짜 너무 무서운데 크리미네님은 그 치과에서 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으셨어요 치과에 대해서?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네, 사실 전 지금도 너무 무섭고. 오, 진짜요? 치료 받을 때는. 반전. 무섭고. 저도 막 어렸을 때도 엄마 손잡고 가면 엄청 울고. 제 치과 떠나가라고 울었던 것 같아요. 겁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저도 이미지가 그랬어요. 그리고 비싸고. 맞아, 비싸고. 이거는 돈 내가 내는 입장이 되니까 그렇죠. 엄마가 왜 자꾸 보초해줬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이제 성인 되고 돈 벌면서 크라운으로 바꾸긴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러면은 치과 위생사가 돼야겠다고 진로를 잡은 계기는 어떤 거예요? 사실 진료를 잡은 계기는 수능 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빠의 조언. 아빠가요? 네, 이제 취업률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해라.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간호사랑 비슷한가 보다 하고 이제 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약간 늘 어렸을 때부터 해외 유학도 가고 싶고 뭐 워킹홀리도 가고 싶고 그런 게 많았는데
어쨌든 간호사나 치과의생사나 이런 쪽 의료 계열은 쉽지 네. 않을까 그런 게 네네. 네,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또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쉬워요? 네.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요? 이미 해외에서도 네. 이것은 핫한 직업군에 이미 속해 있기 때문에 저도 막 네네. 알아봤는데 네. 외국인들을 더 이상 안 받는 학교들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일단 비싸가지고 비싸요. 엄두가 좀 잘 안 나더라고요. 이직 생각 접겠습니다. 네. 접게요. 그 되게 진짜 현실적이고 네. 사실 취업률 생각해서 가는 게 쉽지가 않긴 맞아요. 하거든요. 보통 맞아. 특히나 고등학교에서 딱 대학교 갈 때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로 가고 그 제가 나온 학부 대학교가 특수 체육 교육과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체육과는 실기 준비를 하는데 애들이 그냥 체육과 실기를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성적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또 체육 교육과니까 특수가 붙긴 했지만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왔다가 네. 1학기 한 학기 하고 자퇴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달라요?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장애인 체육을 하는 거니까 네네네. 본인들이 생각했던 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현실적인 이 결정을 하는 거는 좀 어려웠는데 아버지께서 되게 잘 조언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그게 아빠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종이접기나 이런 걸 네네. 좋아하니까 이런 직업은 손으로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취업률도 좋고 뭔가 적성에도 맞지 않냐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추천을 해준 것 같아요. 아버님 우리 아빠는 저한테 할 거 없으면 정수기 팔면 돼 이랬는데 저보고 넌 잘할 것 같다 정수기 이랬는데 저희 집은 누나랑 저랑 어렸을 때 계속 운동을 해서 네. 저희는 그냥 체대를 가는 게 저희 집에서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당연하게 네. 그 병원 분위기는 원장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재 근무 환경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횟수로는 한 2년째, 3년째, 2, 3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저희 병원은 이제 원장님 두 분이 두 분 다 기독교예요. 네, 하나님을 그래요? 믿으시고 네. 되게 신실하셔가지고 직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 뽑아요. 네. 그럼 아침에 조회할 때 예배 드리나요? 아침에 조회할 때 네. 이제 요즘에는 뭐를 하냐면은 그 오픈 선교회인가 전 세계의 모든 이제 기독교 상황에 대한 이제 기도 제목을 한 달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거든요. 우와, 그러면 네. 그거를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치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월요일마다는 오전에 예배를 같이 다 드려요. 네. 그래서 뭐 예배 드리고 어떤 네. 말씀 듣고 막 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치과를 네. 위한 기도를 할 때 네. 3층 건물 짓게 손님들 해주세요. 많이 오게 막 다들 이빨이 빨리 아파서 이런 기도 하진 않겠죠? 그런 것보다는 근데 약간 그냥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치과도 직원들도 다 사람들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다 네네. 막 사랑으로 함께 네. 하게 해달라 막 이런 기도 많이 하고 사랑으로? 혹시 거기 태움 있나요? 태움은 없어요. 거긴 태움 없어요? 네네. 네. 직원 수박님네는 있대는데. 거기 네. 간호사 대학병원이니까 그런 거고. 병원일수록 약간 태움이나 그런 게 좀 네. 있는데 네. 작은 병원은 사실 네.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태움까지 할 수 없어요. 그래요? 네네. 한 명이 한 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 나가면은 개일 네. 내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건가? 네네. 재밌네. 직원이 기도하는데 네. 올바른 리더십을 세워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하면 원장님 뜨끔하고 돌려가기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크리미네님은요 치아에 문제 생기면은 그 네. 병원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치료 받으세요? 그러니까 임직원 할인 이런 거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사실 병원마다 규정이 달라가지고 네네. 뭐 그런 게 다 있긴 있는데 네.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최대한 받긴 받아요. 네네. 그런데 뭔가 근데 이게 치과 본인이 이제 이 회사 사실 우리가 회사 사무실도 생각해 보면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어디 은행 가기 쉽지 않잖아요. 쉬운가요? 전 쉬어요.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이게 사실 근무가 너무 많기도 하고 네. 내가 치료를 받으려고 누워버리면 다른 사람이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있어가지고 네네. 막상
치료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구나. 쉬는 날 있지 않아요? 그쵸. 이제 쉬는 날을 통해서 하기는 하는데 쉬는 날 다시 와가지고 그, 출근한 네, 것처럼.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약간 또 쉬는 네. 날까지 내가 가야 할까 막 이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직장이니까. 네네네.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네. 근데 할인해주면은 갈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마다 아마 직원들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가치관이 좀 네, 다른. 뭘 뭔가?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스케일링 공짜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쵸. 네. 근데 보통 의료 보험 그건 보험이 되거든요. 네. 보험이 되는 건 네. 해줄 수가 없고 할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음. 법적으로. 그럼 스케일링 본인이 스스로 해도 되나요? 그 할 수가 없어요. 거울 보고 안 되나요? 네. 뭔가 거울 보면 될 것 같았는데. 제가 한번 가서 해볼게요. 꼭 후기 전해주세요. 중도 제 머리 못 깎는 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저 하나만 아까 여쭤보고 네네네네. 싶었던 것 중에 못 여쭤본 게 치과마다 미국님은 한 군데만 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 가요? 치과 갈 저는 때? 주로 한 군데만 가요. 한 군데만 가요? 네. 저는 견적 낼 때 한 두세 군데 가보는데 두세 군데가 금액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충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관리만 하면 돼. 그 어떤 병원에서는 치료해버리고. 이만큼 썩었어도 무조건 해야 돼라고 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유튜브 보니까 충치는 이왕이면은 치료하지 말고 유지만 좀 해달라고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그 치과 어때요? 그 치과 이만큼 썩어도 치료하시나요? 네. 저희도 네. 그러니까 이 충치가 성인일수록 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똑같은 충치의 양상이어도 충치가 진행되는 충치는 진행을 하시고 진행되는 충치가 보여요? 네, 그게 이제 네네. 달라요. 그 충치 양상이. 그래서 아. 진행되지 않는 치아는 네. 굳이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성인일수록. 저 좀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 저한테 네네. 그 이빨이 뼈하고 똑같대요. 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데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치아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보고 좀 선천적으로 약한 편이라 관리 잘해야 된다 이랬는데 저 봐주세요 이따가. 입 크게 벌릴게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성경에 네 입을 크게 벌리라. 그걸 여기 쓴다고. 지금 다음 질문이 지금 네. 방금 마레타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진상 뭐야? 진상 환자까지 만나봤다 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뭐 구치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환자라던가 아니면 치료비 깎아달라는 환자라던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네, 되게 많은데. 많아요? 네. 지금 생각나는 거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간단하게는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어르신들이 네네네. 한 4, 50대 정도 되더라도 그냥 막 언니 막 이러면서 반말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괜히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그냥 네. 싫더라고요. 기분 안 좋죠. 네, 네.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괜히 스케일링할 때 좀 더 피나게 하고 약간 진짜 찔러?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또 네. 여러 가지는 아무래도 금액대가 진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막 1,000단위가 넘어가요. 진짜? 네. 임플란트 하고 이러니까요. 네, 임플란트 틀리 막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또 네. 같은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난 이렇게 듣지 않았다 이러면서 못 내겠다. 네, 치료 금액을 막 엄청 깎으려고 네네. 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렇구나.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되게 스케일링이 난감하겠다. 네. 네, 치아를 막 상처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린 해야 되니까 네. 또 이제 그런 거 안에서 좀 네. 불편한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격이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뭐 1,000단위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밥집을 가면은 메뉴판에 가격이 써 있잖아요. 뭐 제육볶음 얼마, 뭐 피자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치과도 그런 가격표가 있나요? 네, 그 진료비에 대한 부분을 앞에 네. 아마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데스크에 요즘 치과들은 거의 다 정리를 해서 아마 네. 비치를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 달 전, 2달 전에 좀 치료를 크게 했는데 먼저 딱 제 걸 본 다음에 네. 근데 좀 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큰 병원 안에 있는 치과여가지고 먼저 제 걸 본 다음에 그걸 또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금액은 이 정도일 거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금액을 들어보고 물론 근데 금액 때문에 안 할 건 없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얼마 드냐 하니까
뭐 나중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라는 생각은 나중에 하진 않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하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친척이 치과 의사예요, 사실. 근데 그 친척 오빠가 부르는 게 값이야라는 얘기를 저한테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치과는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 발품 팔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서 전 견적 받을 때 솔직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가격표가 이렇게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 치과 어느 동에 있나요? 따로. 네, 미곰님 교회 근처. 아, 거기 있군요. 제가 스케일링 할 때가 돼가지고. 네.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진상 환자 유형을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신데 네네네. 젊은 사람 중에서는 진상 어떻게 부리나요? 젊은 사람들은? 먹튀 없어요? 먹튀? 네. 먹튀는 없어요. 먹튀는 젊은 사람일수록 더 없는 것 같고. 아, 젊은 사람일수록 더 없어요? 네, 의료보험이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맞네. 없고. 네. 근데 제가 있었던 근무하던 데는 다 약간 네. 주거지 쪽이라 그런지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가 제 인식이 좀 어르신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딱히 좀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수가 적을 것 같아요. 어르신이 될수록 할 곳이 더 많고 맞아요. 지금 생각났는데 그런 건 또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의료계 쪽에서는 좀 동일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터넷이 워낙 발달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듣는 것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일수록 내가 이걸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게 좀 진상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런 거 진상이에요? 네. 저 왜 웃어요? 저 안 그래요. 미국이 지금 저보고 웃었어요. 전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잘 컴플레인 웬만하면 잘 안 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터넷에 어떤 글 봤는데 뭐 몇 시 몇 분쯤에 뭐 골뱅이 소면 먹고 간 남자 3분을 찾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주방에 실장님이 실수해서 골뱅이 소면에 골뱅이를 안 넣었는데 그냥 그거 드시고 조용히 가신 분들을 찾습니다. 어떻게 그거 미국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급인 게 최근에 그 60개 치킨 아시죠? 거기에 호랑이 치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콤프로스트 같은 게 박혀 있는 그런 거라서 와이프랑 해서 우리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딱 배민으로 시켰는데 90분인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네, 그래서 기다려서 먹을만하다 생각을 했어요. 뭐 더 천천히 오면 더 맛있게 먹는 거니까 배고파서. 착해요. 그리고 나서 한 30분 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시키고. 뭐라고요? 죄송한데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콤프로스트 같은 게 다 떨어져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호랑이 치킨이.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취소해주세요 이랬는데 와이프 옆에서 들으면서 아니 왜 화를 안 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왜 이제서야 30분이 지나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너무 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어디 가서도 컴플레인 잘 안 걸고 그래서 특히나 치과 가면은 더 잘 이렇게 말 잘 듣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잘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전 사실 치과 가서 고등학교 때 충치 치료도 어금니를 해야 되는데 되게 허대가 되게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제 치료를 맡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허대가 좋으시니까 손도 클 거 아니에요. 전 어금니 치료를 받아야 됐잖아요. 이제 입을 벌리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신경치료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제 입이 작으니까 크게 벌리세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계속 이제 벌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다물어보세요 하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턱이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제 평생 처음이어서 제가 너무 놀라서 막 울었어요. 너무 놀라서 막 입 완전 벌리고 우니까 선생님 놀래가지고 막 턱 껴주고 이제 이제 앙앙 해보래요. 그래서 앙앙 했죠.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닦고 있는데 선생님이 턱 처음 빠졌니에요. 그래서 처음 빠졌다고 너무 무서웠다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왜요? 밥 못 먹을까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분이 갑자기 확 상하면서 컴플레인 걸 이제 맞아. 커서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도 턱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교정받고 그러셨잖아요. 네, 또. 맞아요. 그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저는 좀 의료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는 좀 걸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스케일링 공짜로 해주지 않나? 진상. 이게 바로 진상이죠.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야 뭐 쿠폰이라도 하나 주지 않겠냐. 그래, 콜라라도 하나 주지. 말고. 근데 지금 어쨌든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과 의생사로 일을 하시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하셨지만 공부도 꾸준히 하셔서 지금은 대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 일도 같이 하시잖아요. 아, 네네. 지금 찡그리셨죠? 부끄러워하시는. 네. 제가 말씀 일부러 안 드렸는데 또 말씀하셨네요. 네네. 제가 대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없길래.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처음에 대학원을 가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교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대학원에 대한 부분은 한 1, 2학년 때 항상 이제 외래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너희 뭐 대학원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냐 맨날 이렇게 사전 조사를 맨날 했었는데 그때는 막 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손 들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대학원 간 선배들이 거의 이제 저희는 다 치의학 전문 대학원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풀타임으로 대학원을 가면 계속 그 연구실에서 막 실험하고 자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삶은 나에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난 그냥 일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2012년도인가 4학년이었어요. 4학년 여름방학 때 우연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해외 선교를 갔었어요. 네팔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어떤 되게 넓은 땅을 막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에 이제 대학교도 세울 거고 여기에 뭐 간호학과도 세우고 막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 제가 맡게 됐던 사역이라는 부분이 그 팀에서 유일하게 이제 저랑 다른 친구랑 둘만 준비를 해서 이제 제가 직접 진행을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데 그 네팔에 있는 전도사님들 거기는 신학대를 저희가 섬기러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니면서 이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었던 전도사님들을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약간 강습회처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가르치는 것 같은 이제 어쨌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떨리고 막 긴장하고 했는데 그때 너무 이제 시간 배분을 혼자 딱 해가지고 말끔하게 끝난 거예요. 나를. 그래서 너무 새롭고 뿌듯했나? 뭔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 느끼는 그런 기분을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내면서 선교사님들이 막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하고 고민을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진로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했고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해외 선교로 가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 굉장히 또 막 그런 사명감과 막 부푼 이런 걸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이제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앙 안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뭐 언젠간 진짜 부르시면 가겠지만 또 막상 가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의 자리가 아니다. 아까 뭐 미곰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큰일이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이제 마음도 먹고 이제 어느 정도 또 딜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가는 사람이 맞다면 난 혼자 못 간다. 같이 갈 사람을 붙여달라. 무섭다. 이러면서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또 되게 감사하게 모교 교수님들께서 이제 잘 봐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감사하게 어쨌든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이제 그 기회에 따라서 또 이제 지금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힘들어요? 제 동생은 견임이세요? 전임이세요? 겸임이요? 안 힘드세요? 제 동생은 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 동생은 3군데 나가고 있는데 출강을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20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차이도 확실히 너무 확연하게 나고 맞아. 그다음 확실히 그 나이 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열정이 넘치고 너무 배우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어영부영 시간 때우려고 오는 맞아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되게 불성실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제 동생 거기서 같이 지치나 봐요. 그래서 맞아요. 하기 싫다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이제 하다가 그만두는 케이스도 많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학교 생활은 괜찮으세요? 저는 네. 그런 부분은 네. 아직 학생들과의 교류 안에서의 지친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한 학기만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네네네. 한 학기를 꽉 채워서 수업을 했고 네.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네, 저를 맞네. 영상으로 목소리로만 아이들이 또 만나고 뭐 네. 이제 이렇게 만나서 대면으로 교류를 했던 적은 없어서 아니면 전화 통화하고 이랬던 네네네. 게 전부라 네. 그런 지침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이랑 어쨌든 투잡을 하는 그쵸, 거나 그쵸. 마찬가지고 또 강의를 한번 나가려면 또 막 준비하고 방학 내내 준비해도 또 그 주에도 또 준비를 맞아요. 하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것들 그게 조금 또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뿐인 것 같아요. 아직은.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되나 봐요. 성실하신 선생님이신가 보다. 그렇다기보다 네. 저도 참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고 아. 난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어찌됐든 뭐 원래 계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 하시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사실 본인의 것들이 확실히 이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하는데 어쨌든 강의를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제가 봐도 소삼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교육 쪽에 또 공부를 하니까 그쵸. 제가 아는 거를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쨌든 이걸 공부를 해서 이 내용인 걸 아는데 네. 어떤 거를 저는 질문을 안 했는데 옆에 제 같이 다니는 동생이 질문을 했는데 되게 대답을 버벅해요? 아니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약간 잘못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맞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했나 보다. 제가 그 동생한테 뒤에서 네. 내가 다시 알려줄게 하면서 다시 알려줬는데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인데 네. 내가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평가하잖아요. 학생들이. 네네. 평가 그날 최악이었거든요. 잘렸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부담감들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을 가르친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엄청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가고시와 밀접한 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증을 취득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확실히 있어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멋있어요. 제 주변에 교수님이 몇 명 없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맨날 교수님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말씀 안 드렸는데. 아니 처음에 강의를 나가기 전날인가 전전날에 그 전주에 교회에서인가 이렇게 만나는데 자기가 어쨌든 첫 주인가 둘째 주는 교육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치위생 쪽인데도 그런 교육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빠 그 교육은 뭐야? 그래서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냐와 어떻게 가르치냐 이런 것들이 핵심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때는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네네. 누군가 가르치는 건 힘든 일이죠. 사실 잘 아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잘 아는 거 가르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더 좋은 교수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어가지고. 우리 신앙 얘기 좀 해볼게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 나이가 약간 특이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어릴 때 열심히 다니다가 성인 돼서 멀어지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그쵸. 저같이 이제. 근데 우리 크림님은 20살부터 성인 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 얘기를 들으면은 앞으로 전도를 성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도 연결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어떻게 하게 되신 거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다닌 것 같아요. 그냥 친구 따라서 막 집 네. 앞에 놀러 가듯이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사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안 가게 되고 근데 또 가고 싶은 마음은 좀 있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막 이 친구 따라선 저 교회 또 다음 주엔 또 딴 교회 막 이러면서 옮겨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사실 저희 아버지가 고3 때 딱 아프셨거든요. 한 8월 달에 네, 딱 아프시고 제가 저희 집 앞에 큰 교회를 다니는 친구한테 날 데려가다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웃겨요. 난 고3 때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회는 안 갈게. 이래서 수능 끝나고 가자 해가지고 네. 수능 끝나고 20살 되는 그 첫 주에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수능을 못 봤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강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그 목사님이 다들 너무 고생했다면서 약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저한테 뭔가 좀 울린 것 같아요. 그런 뭔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그냥 아프면 안 가고 뭐 감기 걸리면 괜히 내 기침 때문에 방해될까 봐 안 가고 막 이러다가 요즘에 코로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혹시나 그래서 안 갔어요. 소리 때문에 그럴까 봐 방해될까 봐 안 갔는데 제가 저희 교회가 그 매년 여름마다 학위선교라고 해가지고 다른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러 가요. 전국으로 가는데 그때도 친구가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놀러 가는 수련회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또 갔어요. 갔는데 그때 수요 예배 때 그러니까 저희가 월, 화, 수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을 갔는데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수요 예배 때 새로운 새신자가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은 그거를 예상을 하시고 청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면 뭐 새신자가 오더라도 청년들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어떤 말씀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때 그 예배 때 제가 1시간 내내 울었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지금도. 눈물이 났어요? 네,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 감동이냐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그냥 아예 모르겠어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뭔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나 보다. 약간 이렇게. 그때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봐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시작했죠. 되게 신기한 이력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나요? 그런 것 같아. 왠지 진짜. 웃기네요. 네.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천천히 이렇게 스며드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짜 풍덩 빠지는 것처럼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쪽이랑 좀 가깝긴 해요. 저도 신앙이 생겼던 게 진짜 저도 엄청 딱 그 순간에 한순간에 확 생겼어요. 한순간에? 네네. 저는 세뇌당한 것 같아요. 조금씩 약간 브레인워시.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회장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회장을 여러 번 하시지 않았나요? 3번 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휘어잡고 이런 거? 전혀 저는 이끌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너무 그런 거에 저는 재능도 없고. 진짜요? 저는 약간 특히 20대 때는 초반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사람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사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을 배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쵸? 뭔가 이거에 뭐 얼맞는 그리고 상황까지도 뭔가 이 사람과 괜찮을 것 같은 막 이런 것까지도 예상을 해줘야 되고 예상하고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하는 건데 난 전혀 그런 거에 재능도 없고 그런데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관계가 참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 한데 그냥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특히 어렸을 때는 하라고 하니까 알겠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첫 해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두 번째 때는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는데
그때는 제가 또 막 유학에 대한 그런 포부와 막 이런 네. 게 한창 이상적으로 꽉 가득 차 있던 상황이라 네. 난 1년 동안 돈 번 걸로 난 무조건 간다. 오. 이 생각으로 막 어디 가고 싶으셨는데요? 전 캐나다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네네네. 다 알아보고 막, 네. 막 하다가 또 현실적인 것과 막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그거를 막 1년 동안 또 고민을 하고 네. 제가 약간 그런 결정장애가 너무 심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갔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목사님이 그때 함께 했던 목사님이 1년 더 회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아, 난 싫다고 네. 나는 갈 거라고 네. 막 네. 이러면서 싫다고 했는데 네. 아니다, 넌 이걸 해야 한다. 그래서 약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혼자 막 화를 냈어요. 네. 나는 왜 내 맘대로 못하냐고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단호하게 끊으면 됐는데 그쵸. 또 그때는 또 어린 마음에 또 순종하셨구나. 네, 권위자가 하라고 하니까 네. 아니, 그 그래서.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지 왜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랬어요. 네. 그 전까지 사실 훈련 받았던 것이 어떤 구역장으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그래서 내 구역원으로 받아지는 구역원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그래서 약간 다 순종하는 거를 되게 많이 훈련도 받았고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오히려 그때는 막 거절하거나 그런 친구들 보면 왜 저러지? 막 이러한 네네네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뭐 그 교회도 그러겠지만 사회적인 약간 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말 잘 듣고 맞아. 순종적이고 맞아, 그리고 맞아. 뭐 조직에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사회 맞아. 풍토였다가 맞아. 어쨌든 조금 우리가 지나면서 이제 네. 개개인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그 뭐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좀 개인의 의견들이 중요해진 거지. 예전에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시절의 엘리트 같은 느낌인데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렇구나. 네. 저는 네. 되게 저항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신기하네요. 크리미누님이. 전 네. 순종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저항하고 네. 싶지만 그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음. 무슨 말을 하고 저항을 해야 하고 이런 거를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 유학에 대한 생각은 아직 있으세요? 아 지금은 유학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왜요? 사실 뭐 결혼도 했고 네네. 제가 재작년에 또 해외 선교를 갔다 왔는데 네네. 제가 그때 또 마지막으로 뭔가 느꼈던 것은 이게 어딘가를 나가고 어딘가를 내가 뭐 해외 선교든 해외 유학이든 이러한 것들에만 행복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일단 주어진 이 자리에서의 계획도 있구나. 그리고 이 자리도 그러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봤던 곳들도 현실과 똑같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그냥 내가 그냥 어딜 가서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이랑 함께 하면 그냥 그만인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접히지가 않던데 되게 그렇구나. 마르타님도 네. 어쨌든 유학에 관심이 네. 많으시잖아요. 저는 안 간 걸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어떻게든 갔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애매한. 남편은 보내준대요. 근데 저 남편이 보내주잖아요. 그럼 저 집에 현관하고 안방에 그거 홈CC CCTV 설치할 거예요. 진짜 저 말도 했어요. 마르타님이 설치한다고요? 네, 설치해서 볼 거예요. 마르타님이 네. 이탈리아로 가서 있는 네. 거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서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전 유혹에 강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네. 유학 가보고 싶어요, 저도. 근데 저도 그 생각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거절을 네. 하고 갔어야만 했다. 그럼 네. 내 인생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쵸. 모르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현재로서는 네. 이제는 그냥 주어지는 거에 있어서 네. 최선을 다하면 뭔가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네. 뭐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집착을 하면 결국 남는 건 후회밖에 없다고 그쵸, 해요. 맞아. 어쨌든 내가 선택하는 거에 그 선택으로 많은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진짜 뭐 저는 극단적인 걸 좋아해서 만약 극단적으로 두 분 다 그 시절에 유학을 만약 갔더라면 네.
총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하나님이 말리신 걸 수도 있는 거죠. 맞네. 네. 남봉꾼만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덜 후회를 하지 않을까. 맞아. 맞습니다. 우리 미국님이 또 잡아줬네요, 저를. 세상에.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뭐 다시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지만 네. 그러면서 일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네. 인원수를 줄여서라도 어쨌든 방역을 철저히 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조금씩이라도 열긴 했었거든요. 네네. 크리미네님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어떤 게 좀 맞으세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1년 넘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는데 와, 1년 넘었구나, 진짜. 네. 온라인 예배로 인한 고충은 없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면 예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대면 예배가요? 네, 네. 잘 맞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잠재적인 확진자가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또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맞네. 또 네네네.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로 인해 오히려 맞아요. 다른 좀 특히 이제 청년층이 아니라 이제 작년부로 전 작년부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르신들도 있는데 나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초반에는 이런 되게 멋있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네네네. 반전 그냥, 갑자기. 네, 지금 그냥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네. 좋더라고요. 집에서 좋죠. 네.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사실 한동안 작년 말에 한 10월부터는 아예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요? 네, 그냥 방학이었어요, 방학. 완전 방학이었어요. 아, 저 그냥 회장이시잖아요. 그렇지만 회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좀 방학을 네네네. 했나 봐요. 작년에는 제가 그 회장 했던 맞다. 해고 네네. 크리미네님은 그 전년도 회장. 아, 네. 그래서 방학을 했더니 너무 했는지 나중에는 갈급함이 저절로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1월 1일을 기점으로 남편이랑 이제 드려야 된다. 이건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예배 시간이 언젠지도 또 까먹은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래서 이건 문제다. 이래가지고 다시 우리 해보자. 이래가지고 1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온라인을 드리는데 이젠 좀 말씀 들리더라고요. 갈급한지 이제 좀 잘 들어와요? 네, 좀 이제 이런 말씀이시구나. 어. 네, 좋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코로나가 처음에 터지고 사실 그 마음이 제일 컸어요. 나로 인해서 피해를 줄까봐. 저는 어쨌든 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네. 제가 만약에 걸려서 가면 애들한테 저희 그치. 애들도 장애 아이들인데 맞아. 너무 심각하잖아요.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확진이 됐고 그리고 그 동선 안에 교회가 있으면 또 교회에서 뭐 발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싫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때 작년에 방학 중에 한번 크리미네님이 방학일 때 한번 집들이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뭐 그때는 뭐 5명 제한 이런 거 없었으니까 예. 크리미네님이 회장할 때 제가 같이 임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같이 임원했던 저 말고 한 명 더 이렇게 총 3명이 작년에 3월, 6월, 9월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오, 네. 369도?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는 네. 같이 올라가는 처지가 된 거죠. 네네. 그리고 뭐 해서 서로 이게 다 같이 마음이 떴어요. 약간. 그래서 약간 우리 모여서 한번 같이 단합을 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해보자. 집들이 겸 해서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좀 몰랐어요. 방학 중인지. 근데 네. 아직도 방학이냐고 막 네.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그때 엄청 막 밤늦게까지 수다 떨고 맞아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귀엽다, 방학. 네, 그래서 막 저희 남편은 오빠 언제 가? 이랬더니 어.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면 갈 거야. 데리러 오면 갈 거야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시점엔 제가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그때 막 되게 오랜만에 교회 모임 같은 거를 새 커플이 했는데 제가 막 나는 요즘 너무 우울하다. 난 지금 병들었다. 막 이러면서 필사라도 해볼 거다.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을 다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놓진 않으셨네요. 끈을 계속. 그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는 너무 인정하고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너무 인정하는데 네. 그냥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뭔가 그 시점에 저는 늘
바빴던 것 같아요. 뭔가 네.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막 음. 하다가 어쨌든 대학원도 졸업도 하고 나만의 시간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좀 찾아왔는데 네네. 그거를 경제적이고 막 효과적으로 야무지게 썼으면은 제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뭔가 진짜 코로나 블루인 것처럼 혼자 그 우울감에 살짝 빠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사람이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쭉 제가 상향선만 갈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나는 상향선을 신앙으로 보더라도 상향선을 가다가 분명히 떨어져서 밑에 굴에 팔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근데 이게 공동체가 있으면은 내가 굴에 빠졌을 때 저 사람은 상향선이면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게 받을 수도 있고. 그게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크리미네님이 그 이 부부가 방학 중이셨지만 이제 다시 복귀를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지금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방학 준비해요? 방학은 아닌데 네. 저희는 좀 방학은 아니고 네.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졸업 전이에요? 아니 뭐 분명히 저는 이 학교를 다니는데 네. 궁금해서 저쪽 학교도 한번 가보고 궁금해서 저쪽 학교도 가보고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나쁜 건 아니지 않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대면 예배를 간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로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가는 게 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야 같이 네. 이 신앙적인 영적인 쉐어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지난주에는 대면 예배를 갔었고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금요일에 만난 사람이 확진자랑 접촉을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네.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낮잠을 진짜 잘 안 자거든요. 네. 근데 낮잠을 잔 거예요. 피곤했나 보다. 그런가 보다. 자고 그랬는데 5시인가 6시인가 된 거예요. 진짜요? 네, 12시에 자는 잠깐 잠들었는데 너무 피곤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회개하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무릎 꿇고 위도. 근데 그 세 커플이 모였을 때요. 주류는 뭐였어요? 주종. 줄이요? 수도 없었어요? 술이요? 네.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죠. 교회 모임에서는 네. 교회 모임이라기보다는 사적인 모임 아니었어요? 아닌가? 뭐 친구 모임 뭐 이런 거. 친분이 근데 다 교회에서 생긴 이제 친분이다 네네네. 보니까 그때 대화는 굉장히 교회 모임이었어요. 네. 자기 소개하고 막 네. 나는- 자기소개도 네. 했어요? 잘 모르는 사이라서 네. 그래서 저희 셋은 좀 아는데 네네. 그 짝들이 배우자들끼리 몰라가지고 술 마실 빨리 친해지죠. 막 네, 다들 막 어떻게 네. 만났는지 네. 막 이런 이야기들 풋풋하네요,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네. 그때 제가 저희 기상청 술관에서 기상청 했을 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미국령 같이 다니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뭐 네. 저희가 차를 타고 다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거로 하시죠. 저는 사실 내일 연차예요. 네. 그래서 저 지금 되게 피곤하거든요, 지금. 네. 죄송한데, 우리 크리미님 죄송한데, 지금 요즘 계속 졸려요. 피곤한 상태인데, 저 지금 집 가가지고, 그 봄베이 사파이어 있거든요, 집에. 그게 뭐예요? 술 있어요. 술. 그거 한 잔 마시고 자야겠다. 지금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급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요? 네? 그 세 분이 지금 너무 홀리하게 얘기하시는데 나 혼자 너무 세이 같잖아 지금. 아니 뭐 네. 그 조 바이블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네네. 하셨던 것처럼 네. 어쨌든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은 네. 술을 마시지 않는 게 기본인 거고 네. 어쨌든 우리가 그 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네. 해보고 하는 거는 뭔가 네. 그러니까 기본에서 조금 더 파생된 거죠. 응용 버전 약간 세속화. 세속화? 세속화 아닌데. 그러니까 술은. 이원화된 신앙생활이 있고 어. 세속화된 신앙생활이 있는데 몰라 까먹었다. 다시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어제 이걸 배웠는데요. 까먹었네요. 술 먹는 기독교인이 거기 나왔거든요. 여튼 한잔하고 자야겠네요 오늘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네. 우리가 예전에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근데 그때 당시 이거를 지구가 돈다라는 거를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걸 반대한 게 약간 이 종교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늘이니까 당연히 땅은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결국 도는 건 지구였고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는 교회 내에서 그 수를 기본적으로 다들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안 된다고 교육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술이 좀 인간이 잘못 사용을 해서 부작용이 있을 뿐이지. 술 먹고 방언 터질지 누가 알아. 그건 모르는 거죠.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라고 오늘도 좀 술을 한번 지질해봅니다. 크리미네님 있잖아요. 요즘 네네. 고민 있으신지 제가 살짝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자기 개발하고 그다음 결혼으로 생긴 이제 새 가정, 네 거기에서 이제 신앙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고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셋 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풋풋한 신혼이지 않습니까? 마르타님이 거의 1년이 근접했네요. 아 맞다. 네. 어휴 큰일 났네. 4사잖아요 4사. 네, 오 4사 맞아요. 네. 기억하네. 외우기 쉬우려고 4월 4일 냈어요. 아, 저는 네네네. 남편이 그런 거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네. 근데 우리 이거는 좀 나눠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에 대한 고민을 나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일곱님은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한 그쵸. 교회에서. 네. 저희는 사실 결혼을 하면서 원래 동네 은평구라는 동네 둘 다 어렸을 때부터 살아서 네. 저희 거의 고향 같은 곳이긴 해요. 전 한 2살인가 3살 때 은평구 이사 와서 계속 살았으니까. 네네네. 근데 어찌됐든 결혼하면서 사는 곳을 완전히 이동을 해버린 그쵸? 상황이니까 네네. 그래서 처음에 고민은 교회를 옮겨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어요. 교회가 좀 가까워야 가까운 그래도 데로? 네. 좀 제가 활동하기에도 더 좋고 더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교회를 옮기지 않기로 결정한 게 뭐 첫 번째로 제 와이프가 어쨌든 3교대하는 간호사이니까 네. 매주 교회를 못 가요. 어쩔 수 없이 근무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교회를 옮기면은 저야 분명히 또 거기 가서 적응을 하겠지만 뭐 지금 교회 옮긴 것처럼 어둠의 오라를 아마 지금 뿌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네. 금방 적응을 하겠지만 와이프는 가끔씩 오고 하면 또 적응하는데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 때문에 더 안 옮기는 것도 있고 제가 어쨌든 교회를 옮기면서 제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네네. 그래서 물론 작년부로 올라가지만 지금 뭐 크리미네님처럼 같이 올라가는 우리 주변 공동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옮기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결정을 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 교회에서 만난 커플이기도 했고 신앙생활을 아마 저희는 이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요? 네네. 근데 좀 코로나가 어떻게 되냐가 사실 좀 변수일 것 같은데 그리고 크리미네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부에서 작년부로 오면서 내가 약간 교회에서 밀려난 느낌? 그러니까 청년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청년부 좀 빡세게 막 선교도 가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작년부로 가면은 빡세지가 않아요. 심심해요? 널널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3월 이제 중반이 돼 가는데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담당 목사님하고 한 번 연락을 했고 그리고 뭐 구역장이라고 해야 돼 어쨌든 리더급 되는 사람하고는 저 말고 제 와이프만 한 번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교회와의 끈이 약간 대롱대롱 느슨해졌겠다. 하는 느낌인 거죠. 네네. 그래서 차라리 청년부면은 뭐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 신청해서 뭘 배우면서 그리고 뭘 활동을 하면서 그치. 뭐 구역 모임을 뭐 줌으로 하든 하면서 그런 공동체 의식을 쌓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래서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그 층을 어느 교회든 잡기를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결혼하면서 떠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거든요. 작년부는 왜 더 소홀하게 하죠? 근데? 소홀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 제가 그냥 행정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일단 저희 청년부가 예배 인원이 보통 한 300명쯤 돼요. 많이 나오면 네네.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또 나눠가지고 교역자님들이
분이 계셔요. 네네. 청년부 안에만. 네. 그러면 한 명당 나누면은 그래도 한 몇십 명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년부 목사님들은 이 500명을 통째로 한 명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완전 빡센데요? 네, 규모가 커서.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오. 워낙 관리할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많은데? 네. 그리고 어쨌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처럼 네. 관심을 더 많이 갖기보다는 네. 그냥 좀 여유 있게 다니고 싶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청년과 장년의 많은 차이가 장년은 주로 약간 순종에 강해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 그리고 그냥 알아서 잘 하는 느낌인데 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장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은 그게 왜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하니까 더 세밀한 그 관리가 필요한 건데 장년분들은 어쨌든 그냥 둬도 본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잡힌 고기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그렇구나. 근데 네. 같은 교회 다니세요? 그 남편분하고 지금? 네. 이제 원래는 다른 네. 교회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 아까 네. 미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집이랑 교회랑 항상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해가지고 네.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커버 더 가능한 가까운 정도. 네네 가까운 데로 다니자 그럼 해가지고 남편분이 옮기신 거예요? 네네네. 적응은 잘하세요? 지금 적응할 겨를도 없이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나마 이제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고민 있잖아요. 네네. 고민은 그럼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 거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제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다 믿는 분들이 직원분들이시고 네네네.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막 교제도 있고 있긴 네네. 있는데 간혹 이제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나는 우리 가정 예배를 난 꼭 드릴 거다. 막 이렇게 딱 고수하시고 열심히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정을 놓고 뭔가 그림 그렸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신앙적으로. 네. 신앙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신앙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아니면 뭐 같이 뭐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거를 고민했던 적이 있었을까 싶기도 했고. 나 없는데. 그리고 약간 저의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그 전과 전후에 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멀어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결혼 전에는 그리고 좀 초신자의 그런 신앙에서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시면 뭔가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연애하기 전에는 연애를 하면 뭔가 은혜가 시작됐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결혼을 해서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순간 들었던 생각이 그럼 나의 신앙의 목표는 결혼이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순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럼 나는 하나님이랑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론을 혼자 낸 건 이미 내가 다 누리고 있고 내가 이미 다 교제하고 있을 것인데 내가 그걸 관심 두지 않고 뭔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단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내 주변에 다 갖춰 있는데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게 그러니까 되게 그 남편분하고 그다음에 크림님하고 두 분을 한 세트로 되게 잘 생각을 하시고 소화를 하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전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제 삶에 대해서 저희 세트라는 생각을 저는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각자 생활하는 편이어가지고 물론 침대는 같이 쓰지만 그냥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너와 나 이렇게 되게 구분짓는 삶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신앙생활 또한 저는 그러니까 같이 다닐 교회는 찾지만 깊이 관여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크리미네님 얘기 들으니까 좀 반성이 돼요. 저도 그런 고민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은 안 해본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연차 많이 된 부부들이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결혼을 처음에 결혼을 하기 1년 전에 결혼을 약속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네. 얘기를 한창 나누고 네. 결국에 4글자로 요약을 했던 게 억강부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억강부약이라서 강자를 억누르고 네.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가정이 돼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대해서요, 아니면 대외적인 활동에 대해서요? 대외적인 거죠. 아, 대외적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방향성을 잡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제가 살던 제 그거였는데 와이프한테 나는 어떻게 계속 이야기를 놔도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약자를 위한 삶을 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뭔가 결정을 할 때 이게 약자를 사랑하는 방법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자기는 별로 크게 생각이 없는데 그동안 저랑 연애를 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 약자들에 대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응원하고 그 이제 결혼하면 그걸 같이 해야 될 텐데 자기는 거부감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저희는 그냥 서로를 응원해주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가정을 꾸리자. 그게 땡이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저 집 가서 고민해봐야겠어요. 저는 감사해요, 진짜. 이거는 네.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왜냐면 나 혼자서 하고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나님을 그 뭐라고 하죠? 그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저의 혼자만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같이 할까 이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11조를 쪼개다. 같이 11조를 쪼개보고 막 이런 거? 아, 네. 연약한. 그때 저희가 집들이 가면서 그 와이프가 끝나고 나서 살짝 얘기를 했던 건데 그날 크리미네님이 가다가 집에 오다가 이 작은 교회를 보고 저기에다가 11조를 쪼개가지고 낼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요? 네네. 그랬었어요. 아주 훌륭했네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원래 내던 지금 우리 교회 내던 11조를 이 작은 교회에 내는 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크리미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오빠랑 잘 친하게 지내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기상청의 고정 코너로 잡고 있는 코너죠. 마미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저희가 너무 시간이 지금 짧은 상황이어가지고 특별히 고정 질문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미네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에게 하나님은 치유자이신 것 같아요. 치유자. 네네. 그래서 뭔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랑 교제하면서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가라는 거를 저는 약간 내적인 치유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자이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고정 질문도 들어보고 싶은데 참 저희가 아쉽네요, 시간이. 녹음을 따로 해서 보내주세요. 핸드폰으로.